자, 그러면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좀 코딩을 해볼까. 첫 번째 회사부터 구글까지의 또 길은 어떻게 됐어요? 전화 인터뷰를 2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인터뷰예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인턴십이 끝나고 딱 구글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보통 인터뷰를 좀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오퍼를 여러 개 받으면은 협상이 유리를 하니까. 네. 그때는 이제 어떤 다른 회사들을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 오퍼들 중에 무조건 구글 이런 거는 또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구글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구글이 제시한 연봉이 제일 높았어요. 밖에서 바라보는 구글이랑 네. 안에서 직접 이제 정직원으로서 겪어보는 구글은 또 달랐던 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물론 인턴십을 하긴 했지만 네. 흔히 이제 한국에서 미국 실리콘밸리다라고 하면은 그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저기는 돈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일도 많이 안 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되게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에 만약에 돈도 많이 주고 널널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는 곧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리콘밸리가 자유롭고 수평적이고 뭐 유동성이 있는 근무 시간도 있고 다 좋아도 굉장히 이제 그 안에서의 경쟁도 심하고 저한테 갖고 있는 그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실행해내고 맞춰 나가려면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래서 물론 뭐 한국 대기업에 비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이 조금 더 보수가 높기는 하지만 네. 또 그만큼 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아마 조금 이제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볼 때는 쟤네들 놀면서 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네. 한국에 오랜만에 놀러 가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분들을 만나 뵈도 그래 실제로 거기 이제 기사에서 있는 것처럼 뭐 미끄럼틀 있고 뭐 이렇게 노냐 사실이죠. 사실인데 네. 이제 유동적이고 이제 탄력적인 근무라는 거의 반대말은 언제 어디서든 이제 인터넷이랑 랩탑만 있으면 일할 수가 있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뭐 밤낮으로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저도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 가장 큰 고민은 제가 구글에서 5년 넘게 일하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제일 제가 뭐 나이를 좀 더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회사에서 느낀 건 50대 엔지니어, 60대 엔지니어는 거의 안 보인다. 물론 그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지금만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네. 되게 많은 테크 회사들이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이대 엔지니어 분들이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주변에 없다 보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부족하죠. 그래서 과연 내가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쿼터 라이프 크라이시스 말고 다음에 이제 하프 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올 때 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구글에 들어가서도 내가 50살 때 치킨을 튀기고 있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충분히 제가 50살 때 치킨 튀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주변에서 그러면은 저보다 좀 인생 선배님들은 어떻게 사시나 그런 것들을 요새는 주변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그 나이 때 뭐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뭐 성공하신 이그샘플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들과 아니면은 조금 이제 연락이 뜸해지신 분들은 뭐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꾸준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직 없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배움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당장 제가 5년 후에 뭐 계속 구글에 남을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갈지 뭐 아니면 제가 알아서 창업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장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옵션에 최적화를 해서 선택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럼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형님을 보시면서 나는 저 나이 되면은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이 그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지금 구글에서 뭐 지난 몇 년간 있으면서 배웠던 거를 내가 대학생 때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기랑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대학생이신 분들은 주변에 자기보다 뭐 한 서너 살 뭐 많으신 형들 혹은 누나들 혹은 뭐 언니 오빠들이 뭐하고 지내는지를 좀 유독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글에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면접관으로 이제 들어가 보고 사람을 뽑는데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눈치를 챈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특히 실리콘밸리 회사 뭐 구글 같은데 어떻게 취업을 하냐면 미국 대학이 아닌 외국 뭐 학부를 나와요. 근데 저는 외국 대학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학교 출신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네. 뭐 그런 분들이 미국에 이제 석사 과정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입학하는 건 학부만큼 컴피티티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뭐 하버드, MIT, 스탠포드 이런 좋은 학교들도 있지만 네. 충분히 좋은 학교들은 미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몇십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 학교에 석사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회사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더라면 네. 그리고 그런 동생이 만약에 주변에 있더라면은 아마 미국 실리콘밸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미국의 대학원 유학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뭐 박사는 굉장히 길고 힘들 수는 있어도 석사 같은 경우에는 1, 2년 단기로 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학비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뭐 1, 2년만 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포텐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리스크 테이킹은 해보실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뭐 형이 직접 경험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이 보이니까 제가 그런 사람도 뽑기도 했고 그렇죠. 워낙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조금은 그렇게 기회를 봐도 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뭐 이게 테크보이 원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네.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벌도 이제 많이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또 다음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 내가 나이가 30인데 나이가 40인데 50인데 지금 코딩을 시작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께 이제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다면 일단 코딩이라는 거는 그 해야 될 사람의 성격이 꽤 명확한 것 같아요. 다른 성격 직군들에 비해서 네. 되게 밤새서 코딩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패도 해보고 근데 실패 끝에 성공도 해보고 일련의 경험을 일단은 해보는 걸 추천드리는 게 네. 그렇게 해보면은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나는 이걸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빨리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봤을 때 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충분히 저는 그 권장하고 싶은 이유가 네. 미국 회사에서는 제가 면접을 들어갈 때 이 사람의 이름은 보이지만 사실 외국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잔지 여잔지 뭐 감이 안 잡힐 때도 많고 맞아. 그 다음에 물론 대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안 보고 들어가거든요. 왜냐면은 그 옆에 졸업연도 이런 게 나오면 어느 정도 이런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학력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중요할 수는 있어도 기술 면접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회사에 합격을 하냐 불합격을 하느냐의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내가 준비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면은 뭐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든 아니면은 나이가 몇 살이든 큰 개의치 않고 바로 이제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주변에 워낙 그렇게 문을 두들기는 외국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 분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만 많이 하지 말고 일단은 한 번이라도 뭐라도 좀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는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무조건 해봐라. 네. 해봐서 뭐 되면은 너무 좋은 거고 네. 아니면은 너무 빨리 실패하는 게 오히려는 저는 롱텀으로 봤을 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